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안면 제2강기념 특별전 경기 별곡 전시현대 특강 유튜브 중계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사회를 맡은 경기도박물관 회계실장 박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강의 제목은 경기 민화를 찾아서입니다. 예, 이 행사는 경기도박물관 제2강기념 특별전인 경기 별곡 민화 경기를 노래하다의 전시현대 특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민화작가 30인과 미디어 아트 및 설치작가 4인 모두 34분의 작가님을 초청하여 경기도의 역사적 사건, 인물, 그리고 문화유산 등을 주제로 한 작품 40여 점이 선보이는 경기별곡 전시는 지난 8월 4일 개막해서 내년 2월 14일까지 경기도박물관 기획전시실과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와 관련하여 두 번의 특별 강좌 그리고 참여 작가님들이 관람객과 만나는 작가와의 대화 등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특강은 그 첫 번째 시작인 셈인데요. 아쉽게도 어제 8월 18일에 있었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부터 국공립 문화체육관광시설 운영이 중단되었고 경기도 박물관도 오늘부터 휴관을 부득이하게 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이 대강당에서 청중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 특별 강좌가 경기문화재단 유튜브에 생중계되게 되었음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사님의 강의는 약 1시간 20분 정도 진행 예정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참여하신 분들이 올려주신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 내용 중에서 일부를 선정해서 강사님께 답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서너 개 정도 질의응답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중간중간에 유튜브 채팅창에 궁금한 내용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강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제목이 경기 민화를 찾아서입니다. 그 목차를 보면 왜 경기 민화인가, 고려불화와 조선시대의 지방미술, 현대민화 경기를 그리다, 경기 민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렇게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지역의 미술의 특성과 경기 민화의 그 내용을 소개하는 강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강의하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정모 교수님은 민화계에 지금 오래도록 민화계의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데요. 민화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힘을 쓰고 있는 미술사가입니다. 지금은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초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한국민화학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민화센터 이사장,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민화연구로 대갈 조자영 학술상을 수상했고 2018년에 JTBC의 차이나는 클래스라든가 2019년 KBC의 화통, 그리고 올해는 선을 넘는 녀석들에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의 여러 박물관에서 민화 전시를 기획하기도 하셨는데요. 서울역사박물관의 반갑다 우리 민화전, 부산박물관의 행복이 가득한 그림 민화전, 그리고 저희 경기도박물관의 2012년 책거리 특별전에도 기획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책거리 관련된 전시는 예술의 전당과 미국의 유명한 박물관, 찰스 왕 센터, 스펜서 미술관, 클리블랜드 미술관 3개 박물관을 순회하는 대규모 책거리 미국 순회전도 기획하신 바 있습니다. 현대화랑에서 있었던 민화 현대를 만나다 전시 등 여러 민화 전시를 기획하셨고요. 저서로는 세계를 담은 조선의 정물화 책거리, 그리고 한국의 채색화, 민화는 민화다, 민화 가장 대중적인 그리고 한국적인이라는 책 등 많은 저서를 저서를 갖고 있으십니다.
그럼 강사님 소개를 마치고요. 예,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병모입니다. 예, 오늘 경기 민화를 찾아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같이 이제 제 강의를 아마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는데, 아까 우리 박본수 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여기에 한 70명 정도의 청중을 앞에 두고 이렇게 강의하기로 돼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하여튼 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코로나가 또 환자가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무관중 경기를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관중면은 되게 TV에서 보면은 여기 사람 얼굴이라도 사진이라도 놓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지금 거의 진짜 바람벽을 보고 이렇게 이제 강의하는 이제 그런 격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이런 이제 무관중 경기를 했는데,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뭐냐면 저는 이제 그 강의를 그렇게 재밌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가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유머 코드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웃는지 안 웃는지 아니면은 아재 개그를 하고 비웃는지 이거를 반응을 체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참 무관중 경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아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다행히 오늘은 제가 웃기는 얘기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게 가장 아마 웃기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민화를 찾아서라는 전시는 원래는 사실은 이제 경기도 박물관에서 여기 이제 거란전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유나라 전시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제 민화전으로 바뀌어가지고 작년 아마 4월 초부터 이제 전시를 박물관 측하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민화 작가들하고 미디어 아트 작가들 한 30여 명이 이제 전시를 준비했는데, 불과 한 3개월 정도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원래 이게 대타로 나온 사람들이 홈런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이 전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박물관 측에서 이제 요구한 것이 이제 뭐냐면은 경기 민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경기 민화인가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넷플릭스라는 이제 영화나 다큐멘터리 이제 영상을 보는데, 거기 보니까 위기의 레스토랑이라는 이런 다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기의 레스토랑이라는 게 뭐냐면은 세계에서 하여튼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이제 그런 곳에 위치한 이제 식당, 레스토랑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가 이제 뭔가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는 곳, 그거를 지금 보시는 이제 3명의 조언자가 그거를 이제 컨설팅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분은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분이고, 또 가운데 있는 분은 인테리어 디자이너고, 그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분은 셰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하와이에 있는 아주 경치가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한 식당을 찾아갔는데, 그것이 왜 안 되는가 하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인이 뉴욕과 미국의 동부 지역에서 생활했다가 이제 온 분들의 두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뉴욕 음식 또 동부 지역의 음식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문제다. 왜냐하면 하와이에 관광 온 사람들이 미국 동부 지역의 음식, 뉴욕 음식을 먹으러 여기로 오겠느냐. 설사 또 그 지역 사람들이 뉴욕 음식이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가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진단한 건 뭐냐면, 하와이에서 나는 이런 식자재를 갖고 하와이의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와이의 인테리어로 식당을 꾸며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그 현대미나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미나 붐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이제 지방에 있는 그 작가들이 이제 그 서울에 와서 이제 그 미나를 배우러 옵니다. 어떤 사람은 예전에는 뭐 비행기를 타고 오고 최근에는 이제 그 KTX나 뭐 이제 이런 걸 타고 이제 와서 배워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그냥 지방의 작가들한테 그냥 그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전수하는 건 서울 미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산에 있는 사람은 부산 미나를 그려야 되고 또 강주에 있는 사람은 강주 미나를 그려야 되고 또 경기도에 있는 사람은 경기도 미나를 그려야 된다. 맨날 이렇게 서울 미나만 그리고 이렇게 지역적인 특색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와 또 이제 비슷한 거를 또 이제 이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박본수 그 학예실장이 그 경기미나전을 제안하면서 현대의 그 미나 붐이라는 건 미스터 트롯이 유행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대중문화를 한번 보시면은 그 대중음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창기에는 물론 이제 일본의 이제 그 영향을 받았지만 트롯이 유행했습니다. 근데 그 트롯에 우리가 제목들을 보면은 예를 뭐 이난영의 뭐 목포의 눈물, 뭐 고복수의 타향, 현인의 굳세어라 금수나 또는 뭐 이혜연의 단장의 뭐 미아리 고개처럼 뭔가 우리 삶의 어떤 끈적끈적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90년대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난 알아요. 사실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노래 하나가 완전히 우리를 그 서구식의 어떤 그 팝뮤직, 파퓰러 뮤직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성과를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BTS와 같은 이 K-팝의 어떤 아주 커다란 이 성과를 거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또 최근에 어느 방송국에서 미스터 트롯 해가지고 트롯도 열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어떤 그 뭔가 그 한국적인 이런 음악이 유행했다가 그 다음에 또 서양적인 음악이 유행했다가 다시 또 한국적인 또 음악이 유행하는 이런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술에서도 같은 현상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미술 시장을 주도했던 건 동양화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화라고 부르지만 예전엔 동양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최근에 와가지고는 그 당시에는 거의 그 그림값이 형성이 안 됐던 그 서양화가 지금 엄청난 가격으로 이 거래가 되고 그리고 또 서양화가 완전히 화단의 어떤 주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의 우리 추상 미술인 그 단색화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세계적인 이런 미술이 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그 대중음악처럼 한국적인 트롯, 그다음 서양적인 K-팝 그리고 또 한국적인 미스터 트롯으로 바뀌었듯이 동양화, 서양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퀘스천 마크로 남겼던 이 부분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미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그림 미나가 요새도 이제 붐을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현대의 그 한국 미술에 커다란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미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도대체 그 미나의 그 매력이 무엇이냐? 우선 이제 크게 제가 이제 6가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나는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다. 미나는 복을 주는 그림이다. 미나는 동심의 세계를 불러일으키는 그림이다. 미나는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림이다. 미나는 자유롭고 현대적인 그림이다. 미나는 구조적인 짜임이 돋보이는 그림이다. 우선 첫 번째로 그 한국적인 그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이 현존하는 우리나라 그 작가 중에서 가장 고령입니다. 무려 104세입니다. 뉴욕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현대의 그 추상회화를 그 작업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3년 전에 제가 이제 경주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더니 그 미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나는 어디서 온 게 아니다. 미나는 저절로 나온 그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서양화를 그린 분이 한 말씀이 뭐냐면 미나야말로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100세 미만짜리 들어라 이러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100세를 넘게 살았기 때문에 100세 미만짜리 들어라. 미나는 어디서 온 것이 아니라 미나는 저절로 나온 그림이다. 미나는 한국적인 그림이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부산 미술관에서 아마 전시를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그 미술계에 그 파란을 일으켰던 이런 작가가 있습니다. 그 김종학 씨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전시가 얼마나 굉장히 뜨거웠냐면은 바로 그 전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도록이 다 발매가 될 정도로 굉장히 하여튼 많은 관심을 우리가 이제 불러일으킨 그런 작가인데 김종학 씨는 사실은 이제 미나의 그 화조화를 가지고 그 현대화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공으로 해가지고 2018년에 그 파리 김해뮤제 김해박물관에서 김종학 초대전을 한 이 정도의 어떤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이런 작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 시작했던 거는 미나가 아닙니다. 그분이 했던 거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이미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모난 상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천으로 하얀 천으로 이렇게 이제 그걸 감싸서 거기에 어떤 질감을 나타내고 그거를 또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놓아서 또 두 상자 간의 어떤 관계성을 표현하고 그거를 또 여러분 여기 그 새끼 꼬듯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연결시켜서 또 여기 어떤 그 표현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작업을 했던 전이미술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젊었을 때 이제 그 미국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러한 서양의 전이미술이나 서양의 추상미술로는 이 서양의 그 화가들하고 이건 승부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 미나입니다. 왜냐하면 미나는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이거야말로 우리가 가장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런 류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는 뭐냐면 미나에 나오는 또는 우리의 그 어떤 그 백앤모에 나오는 이런 그 꽃과 새의 그 이미지, 꽃과 어떤 그 벌레의 그 이미지를 이렇게 현대적으로 그 조합한 그림인데 이걸로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전시회 때 부산 미술관 전시회 때 굉장히 어떤 큰 이미지의 이런 화조화를 이렇게 전시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6월 며칠 날 여기에 전시회를 보러 갔는데 아주 운이 좋게도 김종학 선생과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김종학 선생이고 또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그 부산 영화제에 전에 그 총 감독을 했던 그 김동호 위원장이에요. 두 분을 제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굉장히 절친이에요. 어느 정도 절친이냐면 김종학 선생님이 거의 이제 그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한국적인 그림을 그리겠다 생각하면서 속초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속초에서는 항상 그 새를 볼 수가 있고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한국적인 꽃그림, 한국적인 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속초에 머물렀는데 아무래도 이제 속초에 있다 보니까 그 외로울 거 아닙니까? 그 외로우면은 그냥 밤중에 차를 끌고 김동호 위원장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새벽녘에 도착해서 그분하고 술 한 잔을 나누면서 회포를 부를 정도의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저도 굉장히 아주 부러웠습니다. 과연 내가 그 새벽녘에 찾아가가지고 술 한 잔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근데 어떻든 간에 이 두 분에 보면은 그 실루엣이 굉장히 이렇게 꾸부정하지만 이게 어떤 그 늙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이러한 그 온갖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겪고 난 어떤 그 노련함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김종학 선생님이 그때 이제 그 김종학 전시를 갔을 때 그 부산미술관 큐레이터가 설명하는 것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종학 선생님이 이제 그 강남에 있는 이러한 그 콜렉터들한테 굉장히 그 인기가 좋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을 주는 그림으로 알려져 가지고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김종학 선생의 그 화조화를 샀다는 겁니다. 근데 왜냐면 우리가 그 미나라는 그림을 보면 미나에는 이
해피니스로 이렇게 최적화된 그림입니다. 물론 이제 그 서양의 그림도 이런 상징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미나처럼 뭐 행복도 있고 뭐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뭐 죽음도 있고 다양한 이런 정서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행복으로 또는 우리가 복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게 그 하나를 이렇게 정의 상징으로만 이루어진 거는 사실 그 미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미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오색 모란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란도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상징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부귀 또는 우리가 화왕 또는 국색인데 부귀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출세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여기에 그 강의에 오기 전에 카페에서 이제 강의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잠깐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그 개업 축하하는 그 화환이 있어요. 그 화환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만수르가 돈 빌리러 올 만큼 대박 나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화환 대신에 이런 그림을 모란도를 여러분 방에다가 붙여놓으면 정말 그 만수르가 부러워할 정도로 이렇게 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이 사실 미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색의 그 미나를 통해 가지고 5가지 복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오행사상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그 5가지는 그 대표가 되는 것뿐이고 사실 이게 만복이 됩니다. 그래서 만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 미나의 또 좋은 점은 단순히 이렇게 이제 그 행복 또는 지금처럼 어떤 그 부귀 뭐 영화 이런 거를 왜 축복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밝고 명랑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미나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나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나를 보면 항상 밝고 명랑하고 이렇게 춤을 추는 듯한 어떤 흥취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도 보시면은 꽃도 춤을 추고 새도 춤을 춥니다. 여러분 그 밑에에 춤추고 있는 학이 춤추고 있는 이 춤은 무슨 춤입니까? 이 춤은 학춤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미나라는 그림을 우리가 집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걸어 놓으면은 우선은 색채도 굉장히 우리식의 따뜻한 이런 정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정서적으로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또 복까지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일거양득 또는 일거삼득의 이러한 그림이 바로 미나가 아닌가. 이게 이제 우리가 미나가 갖고 있는 또 아주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미나의 어떤 장점, 미나의 어떤 그 밝은 정서를 가장 또 현대적으로 잘 활용한 분이 바로 이왈종이라는 그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왈종이라는 화가가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하여튼 그 그림이 아주 밝고 명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젊어서부터 이제 이분을 굉장히 이제 좋아했는데, 근데 이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분이 추계예술대학 교수였는데, 제가 제일 먼저 시간 강의를 나간 데가 추계예술대학이에요. 근데 이제 추계예술대학에 거기에 이제 그 학교를 이제 처음에 이렇게 딱 갔더니 그 저 건너편에 바로 이활종 선생님이 계시게.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좋아하는 팬입니다 해가지고 그때 한번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활종 선생님이 어디로 갔냐면 학교를 그만두고 제주도로 내려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교수 생활이라는 건 아무래도 그 월급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일이 많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업하는데 방해가 된다. 나는 그냥 전업 작가로만 살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냥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교수를 그만두고 제주도로 내려간 겁니다. 하여튼 대단한 아마 결정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도 아주 굉장히 부러워요. 그래서 그때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딱 3억밖에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2억은 부인하고 이제 그 딸하고 이제 거기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살고 놓고 1억을 들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을 얻어갖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때는 이제 그야말로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전화도 안 받고 그냥 그림만 그렸대. 왜냐면 어떻게든 이 그림을 많이 그려서 이거를 팔지 않으면은 자기 식구들이 굶어 죽는다. 이런 이제 절대절명의 이런 이제 의식을 갖고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마 그 제주도에 가시면은 이활종 미술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거의 굉장히 큰
세계적인 건축가인 그 스위스의 그 다비드 머킬로가 지금 이러한 미술관도 짓고 있고 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중간중간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제 그 골프 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림 그리는 거 외에는 이 주말에는 골프를 이렇게 많이 쳤고 또 골프를 치면서 골프장에 있는 주인하고 굉장히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제주도에 있는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큰 그림들은 대부분 이할종 씨 그림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본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이제 또 바다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바다에서 또 바다 낚시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고 명랑한 전통적인 우리가 화조하에 이런 이미지에다 제주도에서의 어떤 그의 삶을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이런 현대 민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근중 씨라고 이제 우리가 가천대 지금 이제 그 명퇴를 하신 분입니다만은 그분도 이렇게 우리 민화의 어떤 모란도라든가 또는 책가도의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갖고 또 세계적으로 알린 이런 작업을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민화가 갖고 있는 또 우리가 이제 뛰어난 덕목 중에 동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 그림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한국의 체스카라는 그 도록을 이제 제작을 하면서 뭐 일본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이제 유럽을 다녔는데 일본에 갔을 때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개인이 소장한 굉장히 그 민화 명품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촬영하러 이제 간 겁니다. 갔을 때 이제 저하고 이제 그 경주에 계시는 그 유명한 또 작가가 있는데 박대성 화백이라고 유명한 그 한국화가입니다. 근데 그분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촬영하는 사진 작가를 도와가지고 이 그림도 이제 재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의자에 앉아 계셨던 박대성 화백이 뭐라 그러냐면은 스톱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이렇게 좋은 명품 앞에서는 큰 절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3배를 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회화사를 30년 넘게 공부를 했지만은 그림 앞에서 이렇게 큰 절을 올린 거는 생전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박대성 화백이고 또 가운데가 있는 게 이제 제 그 히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마 큰 절을 올렸는데 박대성 화백이 이 절을 올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좋은 명품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아이고라는 말을 예전에 그 할머니한테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좋았을 때도 아이고고 또는 슬펐을 때 아이고 했는데 이건 아주 기쁨의 아이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대성 화백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좋습니까? 왜 이 그림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박대성 화백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승화된 동심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박대성 화백은 사실 중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러나 이분은 우리나라 했던 최고의 한국화가이고 또 내년에는 미국에 있는 그 LA 카운티 뮤지엄에서 개인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런 작가가 됐는데 근데 이분은 물론 이렇게 어떤 거 배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깨달은 이야기를 툭툭 던지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화된 동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 밑바닥에 있는 우리 그 바탕에 있는 미감이 있어요. 그거를 일깨워주는 그야말로 소박한 그림이다. 이거는 우리가 어린애의 어떤 그림처럼 굉장히 못 그린 그림이나 미숙한 그림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바탕을 일깨워주는 바탕의 미감을 일깨워주는 그런 그림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그림도 제가 이제 그 2년 전에 그 현대화랑에서 미나 현대를 만나다 전시했을 때 이거를 이제 빌려와서 전시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했던 이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같이 함께 전시했던 것 중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평화롭고 천진난만하고 또 친근하고 그야 누구나 봐도 이렇게 동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이제 같이 전시했는데 이런 그림들이 또 뭐냐면은 민화의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 덕목, 중요한 경쟁력, 중요한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민화적인 매력 또는 이러한 그 동심의 세계를 잘 활용하는 현대 화가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누구냐면 장욱진입니다. 장욱진은 이제 우리 그
바로 이 경기도 이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그 가로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 장욱진 2개 나무 있고 또 그 가운데에 우리가 미나에서 보는 까치호랑이 그 까치가 있고 그 나무 위에는 우리가 달동네처럼 이렇게 이제 집이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누구나 그 순수해지고 누구나 금세 그 동심의 세계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이런 류의 마력을 가진 그림이고 지금도 보시면 가로수가 4그루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그 장욱진 특유의 그 위가 이렇게 넓은 이런 나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가족들이 있고 개가 있고 그리고 또 이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원천인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무 위에는 우리가 달동네처럼 이런 집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이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미나가 갖고 있는 소박한 묘시, 미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동심의 세계를 현대화한 작가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미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휴머니즘,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미나는 우리가 이제 궁중회화나 그 사대부 회화와 달리 이 삶하고 이렇게 밀착된 그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 속에서 이렇게 우러난 그림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그냥 동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호랑이가 있고 까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동물 그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세 눈치챌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호랑이를 아주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사팔뜨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까치는 굉장히 당당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는 뭔가 그 풍자가 있을 것이다. 그 풍자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호랑이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권력을 동물로 표현할 때 바로 그 호랑이로 표현하는데 가장 큰 권력은 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이라든가 임금은 용이고 그 다음 권력 예를 들어서 뭐 도지사라든가 아니면 뭐 시장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호랑이로 표현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까치는 뭐냐면 까치는 그 민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랑이와 같은 이런 그 권력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이제 끌어내리고 또 까치와 같은 이런 백성들 그리고 민초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해서 이렇게 높여서 뭔가 이렇게 평등한 세계를 꿈꾸는 그런 메시지가 이 그림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동물화조차도 겉으로는 이게 동물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그 우리 이야기, 우리의 희망, 우리의 어떤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이것도 단순한 꽃그림이 아닙니다. 이것도 뭐냐면 우리가 미나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냥 그 백일홍을 무더기 백일홍을 그린 거다. 이 돌 위에, 흙 위에, 검은 흙 위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건 또 하나의 어떤 가족으로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일홍 패밀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구부린 사람이 여기 이제 뭐냐면 엄마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큰 사람이 아빠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애들을 돌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아들입니다. 장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검은 흙이라는 흙덩어리를 통해 가지고 한 가족, 한 공동체라는 걸 표현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정겨운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게 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나고 미나의 어떤 장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현대 작가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대구에서 활동하는 우리가 권정찬 교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호랑이가 갖고 있는 권력 그거를 이렇게 이제 그 희화하는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이제 그런 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토끼가 갖고 있는 상징인 어떤 그 백성들인데 그 관계를 우리가 이제 그 뽀뽀하는 이제 장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권력이 그 마음을 녹이면서 일체화되는 이제 이런 그림을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오채은이라는 이제 조각가는 원래 이제 이분은 그 이태리에서 이제 그 서양의 이제 그 조각을 공부했던 분인데 이 이태리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대리석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거 갖고는 도저히 서양 사람들하고 경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깨닫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 이제 경주 출신인데 경주의 그 황항암,
경주의 어떤 그 역사적인 고티가 나는 그 화강감을 갖고 가장 한국적인 이미지인 까치호랑이의 이런 그 해학적인 호랑이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금 이제 그 팬을 확보한 이런 작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나가 갖고 있는 또 우리가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나가 조선시대 그림입니다만은 고리타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나가 조선시대의 그림입니다만 굉장히 현대적인 그 미감이 이제 충만한 그림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자들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염치 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염치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청렴결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만 원, 5만 원, 그 10만 원 하는 그 김영란법 있잖아요. 그것처럼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직자나 또는 이제 선비들은 청렴결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의 지금 염치 염자인데 이거를 굉장히 아주 기하학적인 이런 형상으로 해가지고 현대적인 감각의 문자도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단장하고 있는데 이 의자도 그렇고 예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의 해야를 방불케 하는 이런 조형이 바로 이제 미나 속에 담겨 있는데 이거를 또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또 화가가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그 손동현이라는 분인데 바로 앞에 보였던 그 미나의 어떤 형식, 미나의 그 조형 언어를 가져다가 그 현대인이 좋아하는 그 코카콜라라는 이제 글씨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보면 그 도상이 이 코카콜라의 그 병이 들어있고 또 그 안에 이제 글자를 보면 인조이 해서 이제 영어로 이렇게 인조이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안에 보면은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사슴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나 속에서 나오는 어떻게 용을 끌고 가고 또 코카콜라의 그 트럭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옆에 또 이게 동그랗게 또 우리가 또 미나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또 영어를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다이어트 콕입니다. 다이어트 콕.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그 미나의 언어를 갖고 이거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를 또 아주 잘 보여주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미나가 굉장히 그 우리가 미나 중에서 미나의 어떤 모티브 중에서 책거리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사실은 이제 책거리가 유행하게 된 계기는 2012년에 이제 바로 이 경기도 박물관에서 이제 저하고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박본수와 하계실장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만든 전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책거리전입니다. 그 책거리전은 사실은 이제 2008년도에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그 전시를 봤어요. 그래서 거기 그때는 우리가 책거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때인데 미국의 세계 3대 박물관인 메트로 미술관에서 책거리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경기도 박물관에서 한번 하자 해가지고 2012년에 했는데 그게 아주 굉장히 아주 그 히트를 쳤고 또 2016년에는 아까 이제 박본수 실장이 이제 소개해 준 것처럼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미국 전시를 해가지고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책거리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각광받는 미나의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책거리가 각광받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에는 어떤 우리나라 특유의 구조적인 그 짜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대적이고 그리고 조선적인 한국적인 구조적인 짜임에 반한 건데 그건 책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자라는 그 믿을 신자 그 문자도에도 보면은 이게 다 구조적인 짜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일획인데 일획에는 이제 파랑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획이 짝대기 하나지만 여기에 책의 케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옆으로 또는 모로 이렇게 세우고 해가지고 이렇게 짜였고 짜임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책을 쌓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삼획도 사실은 점 하나인데 여기도 책을 쌓고 또 중간에는 또 가운데는 여기에 또 우리 바로 이 파랑새 청주를 보낸 그 서왕모가 살고 있는 궁전을 또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 판타지한 이런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서왕모의 그 청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핵이고 2핵이 작대기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또 여기 3핵은 여기에는 이제 나무를 표현하고 나머지 핵은 이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형상을 하고 심지어는 여기에 뭐까지 있습니까? 신호등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현대적인 구조적인 짜임이 미나의 또 가장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구조적인 짜임은 우리의 그 전통 미술에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조각보입니다. 이 조각보는 전라도 지역의 이제 그 조각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빨간색은 빨간색도 있고 여기 뭐 청색 계통도 있고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 이제 자기의 어떤 남편의 뭐 예를 들어서 그 두루마리를 짓다가 남는 조각, 또 이제 자기 그 아들의 바지를 짓다가 남은 조각, 자기 딸의 또는 치마를 짓다가 남은 조각, 이걸 갖고 하나하나 가족을 생각하면서 가족의 어떤 사랑을 그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름다운 어떤 그 현대적인 어떤 그 구성도 되지만 그 밑에는 또 가족의 그 사랑이 깔려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강화도 지역의 이제 조각보인데, 강화도 지역에는 또 이 모시를 많이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만드는 건데, 또 그 모시 조각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허동화 관장님이 강화도에 이제 그 필드업을 갔을 때 강화도 할머니 이거는 뭘 생각하면서 만든 거에 하고 여쭤봤더니 이건 강화도의 논밭 아니냐고 이렇게 할머니들이 대답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의 논밭, 강화도의 자연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구성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책거리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어떤 그 구성의 그 묘미, 구성의 어떤 짜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또 알려진 작가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홍경택입니다. 근데 이분은 또 재밌는 또 스토리를 여기다가 또 엮어놨어요. 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아담과 이브 아시지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잘 살았는데, 그게 이제 그 뱀이 꼬셔갖고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니까 뭔가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살아야 된다 하면서 한 그런 업적들이 바로 이게 책으로 표현된 겁니다. 책이 바로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기 위한 어떤 그 몸부림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게 또 너무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만해지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바벨탑을 쌓았다 하는 이런 이제 그 메시지가 있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재작년대를 한번 보세요. 재작년대를 보면 1995년에서 2001년도 이거 무려 6년 동안 그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그림만 그린 건 아니지만은 이거를 또 색을 내기 위해서 또 그리고 6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이제 이 그림이 결국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우리가 아까 조각보에서 가족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한 뜸 한 뜸 우리가 바느질 하듯이 이런 또 정성이 또 우리가 많은 사람에 감동을 줘서 또 홍콩 옥션 같은 데서 뭐 7억, 9억 하면서 우리가 30대에 이분이 아주 히트를 쳤던 이런 젊은 작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경기도, 지금까지 이제 미나의 이제 매력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미나의 어떤 그 전통성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고려불화에서 찾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 경기도라는 건 우리가 고려시대의 경기도는 지금 약간 지금 보라색, 짙은 보라색으로 표현한 이게 이제 경기도고, 그때는 개성을 표함한 것이 경기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이렇게 옅은 이제 연보라색인데, 우리가 이제 남쪽으로 좀 내려오죠. 그때는 이제 한양을 제외한 부분이 경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성환 여기 경기도 지금 현 그 박물관장은 재밌게 표현했는데, 고려시대의 경기도는 안고빵 같고 그때는 이제 개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경기도는 서울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거는 그 링도나스와 같다 그래요. 아마 그 관장님이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런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때의 그 개성을 포함한 우리가 대표적인 그 지역의 경기도에서 대표적인 그림을 들으려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고려불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고려불화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우리 발음은 영파, 중국 발음은 닝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이 그림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이런 류의 그림을 수출을 한 겁니다.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수출을 하고 또 일본의 그 가마쿠라 시대에도 수출을 한 겁니다. 이건 오른쪽 이건 고려부라고 오른쪽은 가마쿠라 시대의 이건 불상인데 바로 이제 이 닝보우의 불화를 모델로 해서 고려불화를 만들고 또 가마쿠라 시대에 이런 불상을 만들 정도로 우리가 닝보우 불화는 그 당시에 가장 어떤 그 보편적인 글로벌한 이런 불화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닝보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수출하고 또 이제 일본에 또 수출했던 불화인데 여기 이제 닝보우의 이제 현대적인 굉장히 이제 지금은 이제 현대화된 도시가 됐고 또 보국사와 같이 또 닝보우에는 이런 또 전통적인 유적도 많이 있습니다. 저 왼쪽이 닝보우의 불화고 오른쪽은 그거에 영향을 받은 고려 불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만 보면은 거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다만 이제 다른 거는 뭐냐면은 닝보우의 중국 불화 이거는 이제 남성 때 원나라 때 불화입니다만 닝보우의 불화는 배경이 굉장히 그 구름을 넣는다든가 이런 장식적이고 굉장히 여기 뭔가를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고려 불화는 배경을 그냥 완전히 다 비워놓은 겁니다. 텅하고 이렇게 이제 비워놓는데 그 대신에 여기에 그 원문양은 아주 그냥 세밀할 정도로 좀 더 닝보우의 불화에 비해서는 치밀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이 정도 디테일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려 불화의 그 전공자인 정우택 교수가 뭐 마이크로의 세계다 고려 불화는라고 할 정도로 훨씬 더 이 장식들은 치밀해지고 그 대신에 이제 배경은 텅 비워놓는 것이 우리가 고려 불화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 이제 우리가 고려 불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원나라 때의 탕후라는 사람은 그 화감이라는 책에서 고려의 불화, 고려의 관음상은 심히 교묘하고 섬묘하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섬묘하다는 건 뭐냐면 섬세하고 화려하다는 뜻입니다. 중국 사람, 우리가 섬세하고 화려하기를 따지면 아마 중국 사람을 따라잡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중국 사람조차도 심히 섬묘하고 심히 화려하다고 그랬어요. 섬세하고 화려하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아주 디테일이 능한 바로 불화가 고려 불화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거는 닝보의 불화고 오른쪽은 똑같은 비슷한 형식의 뭐냐면 고려 불화입니다. 이 경우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경은 텅 비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는 보시면은 이러한 어떤 우리가 살이라고 하는 어떤 투명한 이런 옷 같은 것이나 또 그 안에 내비치는 이 장식들은 우리가 탕후가 얘기한 것처럼 심히 교묘하고 섬유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닝보불하고 이거는 우리가 그거를 갖고 만든 고려식으로 만든 그 고려불화입니다. 그래 고려불화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디테일에 그런 강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미타 삼전불입니다. 아미타 삼전불인데 여기 대세지보살이 있고 관음보살이 있어서 이제 삼전인데 이거는 닝보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고려불화인데 여기에 보셨던 이 구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서 이제 제거하고 그 배경은 그냥 텅 비워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텅이라는데 이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안에 이제 원문이나 아니면 이러한 이제 옷의 문양은 훨씬 더 닝보의 중국 불화보다 섬세해지고 교묘해지고 화려해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 미나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왼쪽은 궁중의 책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궁중의 책거리고 오른쪽은 미나 책거리예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 미나 책거리에 와서는 궁중의 책거리, 이 궁중 책거리는 굉장히 키가 크고 미나 책거리는 요거 한 뭐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거 크게 확대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작은 대신에 뭐냐면은 이걸 이렇게 응집해서 표현하고 또 작은 대신에 이런 디테일 같은 걸 아주 치밀하게 표현해서 오히려 키는 작아졌지만은 물건들은 거의 다 들어오고 오히려 그 바깥에는 텅 비어두는 어떤 그 여백이미까지 표현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고려불화의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불화가 중국의 닝보의 다시 말하면 중국의 남성 때 원나라 불화의 영향을 받지만 이걸 완전히 고려식 다시 말하면 한국적인 미감으로 이거를 재창조한 것이다, 재해석한 것이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지장보살들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분이 지장보살이고 여기 이제 사천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덕기왕과 도명존자가 있고 시왕이 있고 판관이 있고 기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가장 뒤에 있는 분을 가장 크게 그렸어요.
그리고 가장 앞에 있는 분을 가장 작게 그렸어요. 점점점 뒤에 앞에 있는 작고 뒤에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뒤에 갈수록 중요한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은 크게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작게 그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통 우리 한국화에서 볼 수 있는 그 스케일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릴 때 원래 이제 이거의 모델이 되는 중국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는 어떤 그 깊이 서양 회화처럼 어떤 깊이감을 갖고 뒤에 있는 그림이나 앞에 있는 그림이나 그 크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깊이감을 갖는 아주 합리적인 그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공간에 거리감을 둔 그림이라고 한다면 이 그림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그림 경우는 어떤 우리가 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거리감을 표현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그 크기를 표현하는 이제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전통 우리가 민화에서 나오는 여건근법이에요. 그 여건근법은 우리가 서양의 그 르네상스 원근법과 달리 르네상스 원근법은 뭐 어떻습니까? 앞에는 그거 뒤로 갈수록 어떻게 하죠? 적어지잖아요. 이건 거꾸로 뭡니까? 뒤로 갈수록 이렇게 커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적인 어떤 스케일이 아니라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뭔가 어떤 그 개념적인 표현인데 그런 거를 우리가 바로 이런 그 고려불화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려불화가 중국의 닝보의 불화의 그 영향을 받았지만 그거의 어떤 그 공간 개념은 우리 한국적으로 또는 우리가 고려적으로 이걸 재해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중국 불화의 닝보의 불화에 보이는 합리적인 이런 공간 구성이 아니라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개념적인 이런 공간 구성으로 바꾸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미나책거리입니다. 미나책거리도 보면은 여기에 이런 그 그릇에 있는 그릇과 그다음에 항아리와 그다음에 책과 이 소발을 보면은 우리가 고려불화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이런 평면적인 구성이에요. 또 고려불화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아주 기기묘묘한 이러한 그 공간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는 특히 우리가 고려시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그 개념적인 공간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책이 뭡니까? 뒤로 갈수록 넓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여건건법도 우리가 고려시대의 고려불화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왼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응록의 그림입니다만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닝보의 우리가 중국불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어떤 그 공간이 그 합리적인 그 공간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배열된 거라면 오른쪽에 민화를 보면 뒤로 갈수록 이게 커지는 여건근법이고 또 여기는 또 생뚱맞게 또 정면에서 본 그림이고 해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어떤 고려 불화 이후에 내려오는 한국적인 어떤 정통적인 미감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궁중의 이제 책거리는 우리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뭔가 그 글로벌한 미감 그리고 또 어떤 중국적인 미감인데 이걸 민화를 보면 이거를 책값을 이렇게 그냥 평면화시켜서 이렇게 도안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한국적인 미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려시대부터 연면이 내려오는 전통적인 미감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불화가 중국불화의 영향을 받았고 고려불화가 닝보의 어떤 그 수출불화를 본따서 만들었지만 그거를 완전히 한국화한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 한국한 특징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섬세하고 화려하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또 밀집한 구성의 또 여백의 미다. 또 중요도에 따른 어떤 스케일을 표현한다. 평면적인 구성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여러분 그 후라이드 치킨 아시죠? 그 후라이드 치킨이 사실은 처음에 어디서 시작이 된 거냐면 그 19세기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그 아메리카에 미국에 이제 노예로 오면서 만든 음식이 그 후라이드 치킨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그 후라이드 치킨을 먹으려고 그러면 미군 부대 앞에 가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어느 순간에 그 후라이드 치킨이 거기에 한국적인 양념을 가미하면서 그 양념 통닭으로 바뀌는 거, 양념 치킨으로 바뀌는데 그 양념 치킨이 지금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다 파하고 같이 넣으면 뭐 파닭 뭐 이러죠. 또 어떤 거는 뭐 미친 닭 그리고 또 치킨에 치를 그 취할 치자에서 뭐 치킨 뭐 이러기도 하고
또 그 삼성 그걸 흉내내 가지고 삼성 뭐 치킨 뭐 이렇게 하기도 해가지고 그 양념 통닭의 그 변화라는 거는 정말 정말 그 우리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그게 다양해지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게 미국에서 온 통닭이라는 사실을,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 이거는 그냥 한국에서 원래 우리나라에서 또 옛날부터 내려온 이런 요리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바로 고려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고려브라니까 고려브라의 이름에 너무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고려시대의 특유의 이러한 어떤 고려시대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그림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중국 브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프라이드 치킨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완전히 우리식으로 다양한 이런 맛의 양념치킨으로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고려브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시대에 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이제 경기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김성환 간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링도나스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제 서울 중심의 어떤 문화가 돼서 그 서울 한양이죠. 그 한양을 추종하는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양의 그 위성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이 그 LA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LA는 LA 태생의 사람들이, LA 출신의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LA를 향해서 오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LA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도나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출신들은 굉장히 이제 비중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주로 뭡니까? 뭐 경상도, 뭐 전라도 이런 데서 서울을 향해서 와서 이제 모여 사는 곳이 서울이 되고, 또 서울에 이제 살기 힘들면 그 주변에 이제 수도권이 이제 경기도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목할 사항이 있는데, 두 번에 걸쳐가지고 어떤 그 지방 미술 또는 지역 미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는 이제 16세기의 부청사기고 또 19세기의 그 민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6세기의 그 부청사기는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이 지역 미술이 이렇게 발전했냐면, 우리가 이제 조선이 이제 건국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념의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조선을 건국한 이념인 그 유교에 해가지고 통치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이념이 강해지는데, 그리고 나서 한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뭔가 이제 그 너무 우리가 이제 이념만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본래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 뿌리를 이루고 있는 그 욕망이 막 솟구치는 시대가 오는데, 그게 16세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분명히 드러났냐면 분청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분청사기를 보면은 경상도에는 경상도 분청사기, 전라도에는 전라도 분청사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충청도는 충청도 분청사기라고 해서 어떤 그 지역의 스타일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상도 분청사기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상도 분청사기는 이남문 분청사기예요. 근데 이남문 분청사기는 그 경상도의 그 오랜 전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신라 시대도 우리가 조선시대 이남문 부청사기와 같이 거기 꽃도장을 찍어서 그 문양을 베푸는 이런 전통이 이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선시대에 계승을 한 것이 바로 이남문 부청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시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 꽃도장을 여기 아주 그냥 꼼꼼하게 아주 그냥 치밀하게 이렇게 여기 한 세트에 이렇게 찍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줄지어서 찍어 나가는 건데, 이걸 보면은 여러분 그 김강섭의 그 저녁에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하는 아마 그 노래로도 아마 불렸던 건데,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가 쳐다본다. 밤은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돼서 만나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구의 자연을 그리면 이건 사실은 이제 구상인데, 우주를 그리면 이게 추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별을 이렇게 별을 생각하면서 별 하나하나를 이렇게 도장을 띄듯이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추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김강섭의 이런 어떤 그 우주의 그 별의 세계를 또 이렇게 김한기라는 화가는 그 뉴욕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별 하나하나를 이렇게 점을 찍어서 점화를 만든 겁니다. 이걸 하나
완성하는데 보통 한 4주 정도가 걸린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김광섭의 시를 따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하는 이런 추상회화로 다시 이렇게 환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도에서의 그 이 나무는 바로 우리가 그 김한기의 그림에서 봤듯이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이런 패턴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충청도 그림입니다. 충청도는 양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철화로 이렇게 이제 그 붓그림으로 그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꽃하고 또 그거를 이렇게 이제 좋아하는 이제 다가가는 어떤 새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얀 그 귀알질, 백돌에서 귀알질하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을 이제 그룹을 나누고 그 안에 이제 철화를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림 중에서 보면 굉장히 그 현대적인 감각의 이러한 류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분청전을 했는데 그때 그 표지로 사용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이건 당초문입니다. 당초문인데 이렇게 하얀 백토칠한 귀알질한 이런 바탕 위에 그 검은 색의 그 붓질이 아주 간략합니다만 굉장히 아주 현대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작품입니다. 또 이제 전라도에 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날카로운 어떤 데칼로에서 이렇게 문양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깎기도 하고 합니다. 데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치 우리가 동화의 세계, 우리가 아까 민화의 중요한 어떤 그 덕목 중의 하나인 그 동화의 세계를 연상케 하는 어떤 그 연꽃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그림은 완전히 뭡니까? 그냥 낙서와 같은 그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칠게 우리가 이제 그 귀알질한 거 위에 데칼로에서 이렇게 그냥 낙서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그 추상회화로 볼 수 있고, 또 이거 귀알질 자체, 거친 귀알질 자체가 또 하나의 또 이게 아름다운 이게 표현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상도는 경상도식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전통을 이어받은 그림, 또 전라도는 이렇게 자유분방한 이런 분야, 또 충청도는 우리가 그 붓그림 같은 또 이런 그림을 해서 각 지역별로의 어떤 특색이 드러나기, 이게 16세기의 분청사기예요. 그리고 16세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 건국하자마자는 어떤 그 이념에 의해 가지고 국가에서 어떤 제공하는 어떤 미감, 도자기를 얘기하면은 뭐 백자라든가 뭐 청아백자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이념적인 도자기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15세기 후반 16세기에 와가지고는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우리 뿌리에서 이렇게 분출하는 어떤 그 욕망이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지역 미술이에요. 이게 이제 지방 미술이에요. 근데 경기도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그 당시 이제 관여를 운영을 하면서 바로 뭐냐면 서울식의 이런 그 백자, 서울식의 그러니까 그 한양 취향의 어떤 청아백제를 만들었던 겁니다. 또 이러한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분청사기를 또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또 세계적으로 또 알려진 화가가 있어요. 도예가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윤강조 선생입니다. 이분은 또 저와 같이 이제 경주에 사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가끔 만나 뵙는 분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전통 그 전라도식의 우리가 덤벙분청이라는데, 이런 그 백토에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쑥 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백토의 이런 자국, 자연스러운 흘림의 자국, 또 그 백토 위에다가 또 이렇게 이제 그 날카로운 도구로 이렇게 꺼져지는 이런 우리가 이제 조화 기법, 이런 것을 해서 그 현대적인 이러한 이제 그런 현대적인 분청사기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작품도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바람골, 지금 그 경주에서 이게 살고 있는 곳이 이 집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그냥 산밖에 없어요. 이렇게 외로운 곳에서 바람과 더불어서 살고 있는데, 그 바람을 우리가 이제 추상적으로 형상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법 자체는 아까 보셨던 전라도의 조화 기법을 또 전라도의 어떤 귀할질의 기법을 그걸 개성을 해서 현대적으로 개성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을, 예를 들어 민화라든가 전통 미술을 현대화할 때 되게 사람들이 너무 이거 무슨 천지창도 하듯이 아주 그냥 너무 새로운 걸 만들려고 이렇게 한 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되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너무 이게 새로워지면 이게 민화인지 이게 서양한지
구분하기 어려워지는데 대개 우리가 전통 미술을 갖고 현대화하는 데서 성공한 분들의 작품을 보면은 딱 봐도 이거는 조선시대의 분청사기네, 이건 조선시대의 미나네 하는 이제 그러한 조선시대의 그 미나나 분청사기가 갖고 있는 그 조형 언어가 있어요. 조선시대의 미나나 분청사기가 갖고 있는 그 보케블러리가 있어요. 그거를 아주 그냥 영리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청사기의 바탕을 뒀다라는 걸 분명히 알린 다음에 그거를 어떤 적당한 선에서 뭐냐면 현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이제 저도 뭐 그걸 목격을 했습니다만, 미국의 무슨 시애틀 아트 뮤지엄이라든가 아니면 그 필라델피아 뭐 뮤지엄 오브 아트라든가 미국에 그 순회전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미국에 제가 이때 이제 그 미나 조사하러 갔을 때 이분의 이제 작품들을 제가 다 전시회를 볼 수 있었는데, 하여튼 미국에서도 유명한 작가가 윤광조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거를 요새 이제 미국에서도 유행하는 그 단색화, 바로 이제 그 단색화로 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성공한 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박서보의 이 작업도 분청사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전라도 분청사기의 어떤 그 조화 기법입니다. 그거를 이제 평면에 옮겨놔서 이렇게 보면은 또 훌륭한 또 현대적인 추상 미술로서도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재탄생할 수 있다라는 걸 선보인 게 박서보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청사기는 사실은 이제 미국의 최고의 박물관, 또 세계의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2011년에 코리안 분청 세라믹스 해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책거리 갖고 전시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세계적인 박물관에서 첫 번째 그 코리아 갤러리 한국 시내산 전시가 책거리예요. 두 번째가 분청사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청자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회화를 뭐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문인화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내세우는 어떤 한국적인 그림과 또는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적인 그림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한국적인 그리고 현대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건 책거리라고 생각한 거고, 또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한국적인 매력 또는 현대적인 매력을 그림은 청자가 아니고 백자도 아니고 분청사기다. 왜냐하면 청자와 백자는 이게 중국에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중국적인 글로벌한 미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한국적인 아까 말한 토속적인 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첫 번째 전시회로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선시대에 또 주목할 만한 지형 미술인데 19세기 제주민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17세기는 이제 막 네 번의 이제 전쟁을 겪어서 혼란의 시기를 겪었고, 또 18세기는 그 전쟁을 다시 또 재건을 하는 그야말로 이제 영정조 시대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15세기처럼 또 이념이 또 아주 강화된 그런 시기인데, 19세기에 와서 이제 비로소 안정이 되면서 이게 이제 지역별로의 미술이 이제 발전을 하는데, 민화 속에서 또는 우리가 이제 뭐 가구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공예품 속에서 이런 지역적인 특색이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9세기 민화 중에 제주 민화를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서울 지방에서 유행했던 그 문자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자입니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할미새를 둔 겁니다. 그래서 제라는 건 형제간의 우애. 우애를 우리가 얘기하는 덕목인데, 지금도 우리가 그 재벌가에서 보면은 막 형제 난에 가서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효제 충신 예의 염치처럼 효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시 여긴 게 형제간의 우애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왜 형제간의 우애는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이거를 두 번째의 덕목으로 두었을까 생각했더니, 요새의 어떤 재벌가의 다툼을 보면 야 이거 형제간의 우애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할미새는 이게 어미 할미새입니다만은 이런 어미 할미새가 이런 이제 그 곤충이나 먹을 것을 갖고 오면은 형제간에 이가 의좋게 이게 나눠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핵과 2핵, 3핵에는 이제 할미새를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4핵, 5핵은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꽃하고 모란꽃, 그 나머지 핵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걸 또 이렇게 우리 민화 속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많이 나오는 그 공중부양을 해서 그 붕 띄워서 이렇게 표현한 굉장히
아주 그 컬러풀한 아름다운 문자도입니다. 이게 서울 지방이고 이건 아마 이제 경기도 지방에 이제 문자도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건 아무도 좀 연구된 게 없고 우리가 이제 이 딜러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경기도의 우리가 화조와 경기도의 문자도는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문자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도를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유행하는데 경기도 문자도, 강원도 문자도,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경상도 문자도예요. 근데 이제 온몸을 관심을 갖는 거는 바로 뭐냐면 제주도 문자도입니다. 이게 이제 제주도 문자도인데 제주도 문자도의 그 특징은 뭐냐면 이게 3단으로 돼 있어요. 3단으로 돼 있는데 요 가운데 중단에 보면 효제, 충신, 예의, 염치 해가지고 육지의 그 문자도의 어떤 그 덕목을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단과 하단에는 바로 뭐냐면 제주도의 어떤 그 자연으로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자연이라는 액자의 틀 속에 육지의 문자도를 이렇게 배열한 게 바로 뭐냐면 제주도의 그 문자도예요. 제주도 문자도인데 이걸 보면 제주도 사람들이 얼마나 자의식이 강한가. 그러니까 제주도의 그 육지의 문자도를 그냥 그대로 이제 가져다 쓴 게 아니라 제주도의 액자 속에서 제주도식으로 변형을 해서 만든 게 제주도 문자도다. 예를 들면 여기 오른쪽에 아까 그 제자를 보여드렸는데 이건 제주도 문자도입니다. 제주도 문자도가 아까 3단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여주시는 것, 여기 보여드리는 것이 이게 뭐냐면 오름에 제주도 오름이에요. 그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은 이게 이제 무슨 물고기인가? 이거는 이제 제주도에서 나는 이제 생선인데 제가 이걸 찾았어요. 이걸 이제 제주도의 그 민속학자하고 같이 다녔더니 제주도의 민속학자가 이걸 보더니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우럭이다.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우럭 매운탕을 제일 잘하는 집을 그 민속학자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우럭으로 이 찜도 하고 또 우럭이 하여튼 여러 가지 음식을 맛봤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주도 문자도인데 물론 이거 3단으로 하고 여기에 이제 그 육지에 문자도에 이제 제자를 여기 놓았는데 여기 상단이고 중단이고 하단에 여러분 보시는 이러한 이제 사선 문양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제주도의 바다예요. 이게 제주도에 우리가 바다에 보면 이게 물결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우리가 제주도의 그 문자도를 조사하면서 우도를 갖다가 여러분 그 성산봉인가요? 그쪽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이 바다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앞에 봤던 이게 제주도의 바다구나. 그래서 뭐냐면 제주도의 바다를 품은 제주도의 바다를 담은 문자도가 제주도 문자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상상력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제주도의 자연들이 있고 제주도의 바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주도의 어떤 그 거친 자연, 굉장히 생동감 넘치는 에너제틱한 이러한 어떤 그 문자들을 표하는 게 제주도 문자도예요. 근데 우리가 제주도에 한 9년 동안 살았던 유배생을 했던 추사 김정희는 우리가 추사체로 유명합니다만 추사체도 사실은 제주도에서 완성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추사의 이제 적거지가 여러분 이제 대정현에 가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유배객하고 추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다른 유배객들은 한양에서 오면은 나는 언젠가 한양으로 돌아갈 것이다. 몇 년만 참으면 한양으로 돌아갈 것이다 해가지고 그냥 담을 쌓고 제주도 사람하고 소통을 안 했어요. 근데 추사는 제주도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 소통한 증거가 제주도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대정향교인데 대정향교에 보면 의문당이라는 그 편에게 당호 글씨를 누가 썼냐면 이게 추사가 쓴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추사가 제주도 사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고 또 제주도 사람들한테 제자도 키우고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덕분에 오늘날 추사체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추사가 그 한양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다면 오늘날 추사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사체는 바로 뭐냐면 제주도의 어떤 그 거친 자연, 제주도의 어떤 생동감 넘친 자연이 담긴 그런 글씨체고 그림 속에서도 이제 거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상적이라는 그 제자가 그 북경 이 사람 역관이기 때문에 북경을 왔다 갔다 하는데 북경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추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책을 가져다가 선물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감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노노에 나오는 그 세한 연휴 그 기절에 빗대어서 뭐냐면 추운 겨울이 돼야 우리가 이제 그 소나무나 잣나무의 푸르름을 알듯이 이렇게 사람이 공경에 처해야 이 의리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의 의리를 우리가 찬탄하면서 이상적에게 선물한 것이 그 유명한 세안도인데, 이 세안도를 그린 우리가 소나무나 잣나무의 필적을 보면은 바로 그 추사체와 같은 그 거친 자연, 거친 빛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추사가 제주도에서 제주도 생활에 적극적으로 순응을 하고 제주도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미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칠고 생명력이 있는 이런 추사체는 제주도의 9년 동안의 유배 생활이 가져다 준 값진 열매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제주도에도 유명한 그 향토 작가가 있죠. 그 변시지라는 사람. 이분은 바로 그 제주도의 자연의 어떤 그 폭풍 이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그려서 제주도에서 활동한 제주도 태생의 작가지만 지금 현대한 작고한 작가 중에서도 굉장히 어떤 유명세를 치르는 이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도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경기도 민화라는 건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어떤 전통성, 또 경기도만의 어떤 그 지역을 표현한 지역성, 거기에 어떤 현대적인 미감이 어우러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경기도 민화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경기도 민화에 지금 한 30여 작품들이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프로젝트에 가장 어울리는 작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경미 작가인데, 이분은 다른 작가와 달리 뭐냐면 여주에서 태어났어요. 여주에서 태어났고 그 여주에 여러분 가시면 그 신륵사의 이 다층 전탑이 어떻게 보면 여주의 어떤 여주에서 가장 어떤 그 핵심이 되는 어떤 이제 이런 유물인데, 여기에서 어렸을 때도 이게 사생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생대회를 나가서 또 요 앞에서 화가로서의 이제 꿈을 키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물론 이제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그 여주에서 항상 보았고 여주에서 꿈을 키웠던 이 전탑을 가지고 여기 층마다 여기 뭐 여주의 그 문화재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 켜켜이 쌓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위기의 그 레스토랑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제 경기도에서는 경기 민화를 그려야 되고 전라도에서는 전라도 민화를 그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뭐냐면은 이제 각 지역에 있는 그런 경기도의 어떤 문화유산, 또 경기도의 어떤 현재적인 그런 문화를 갖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어떤 그 전통의 가장 최고의 어떤 그 예술인 이러한 그 민화를 갖고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그 현대판 경기 민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외에도 많은 작가들의 그 놀라운 작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은 볼 수 없습니다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진정이 되면은 많은 작가의 작품들, 불과 3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만 논란받는 작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타로 와가지고 홈런 친 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2월까지 아마 보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그 경기 민화를 찾아서의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박범수 실장님한테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한 20여 분 동안 그 민화에 대한 경기 민화의 왜 경기 민화인가, 그리고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지방 미술과 관련돼서 경기도 미술의 특색, 그리고 현대 민화에 관한 이야기를, 현대 민화와 또 그 현대 미술 작가님들이 예를 들어가면서 많은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동안 교수님께서 그 미술사학과 또 현대 미술계를 넘나들면서 교유한
만나셨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그 강의 속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유튜브 생중계가 실은 저희 경기도 박물관이 오늘 처음 하는 일이어서 지금 소리가 좀 울리거나 장비 문제로 좀 원활치 않았던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 부분에서 교수님께 그 질문한 내용을 좀 부탁드렸는데요. 그 유튜브 채널 그 채팅창에 그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닉네임 메이리 분한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자, 질문입니다. 현대 민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민화가 나아갈 방향은 지금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 이제 대부분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첫 번째는 물론 이제 경기도 민화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를 볼 때 그 민화가 갖고 있는 그 장점, 민화가 갖고 있는 덕목, 또 민화적인 어떤 그 보캐뷸러리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 모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는 우리가 현대 민화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는 없고, 아까 제가 이제 그 6가지로 해가지고 민화가 갖고 있는 장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또 그거 외에도 또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또 더 중요한 어떤 덕목으로 이렇게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작가 나름대로 이 민화, 우리 조선시대의 민화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 그걸 우선 깨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작업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보캐블러리가 있어요. 그 조형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책가도 하면은 책가에 이렇게 쌓여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것만 우리가 어디다가 놓더라도 보면은 이게 이거 우리가 전통 책거리에서 갖고 온 거다. 아니면 뭐 모란도, 어떤 작가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이제 제가 작가들까지 이렇게 다 설명을 못하는데 여기 쭉 한번 비춰보시면 여기 모란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 모란도가 있으면은 그냥 모란도 자체도 이거는 전통 민화에서 갖고 온 거다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의 조형 언어. 이것도 지금 책값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보면 책값에서 갖고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민화가 갖고 있는 그 보캐블러리, 그리고 또 민화가 갖고 있는 그 문법, 민화가 갖고 있는 그 원리를 먼저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현대화할 거냐가 관점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가 또 뭐가 있냐면요. 제가 이제 이걸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다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민화가 갖고 있는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 문화가 갖고 있는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화가 갖고 있는 보캐블러리가 있고, 현대 언어가 갖고 있는 보캐블러리가 있어요. 그걸 또 어떻게 절묘하게 또 연결시키냐 하는 것도 하나의 또 우리가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행주대첩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행주대첩의 장면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평양성도라든가 아니면 화성보 능행도의 장면을 갖고 이렇게 엮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주대첩에서 승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거를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어떤 그 BTS의 어떤 승전가와 이렇게 또 뭐 결합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김홍도의 그림을 갖고, 김홍도의 그 풍속화 그림을 갖고 현대적으로 막 정치적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 언어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전통 언어와의 어떤 관계, 조화 또는 뭐 결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특히 이번에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기도의 장안종 책가도가 우리가 그 민화 작가들이 생각하는 가장 대표 작품이다라는 걸 깨우쳤어요. 그냥 많은 작가들이 장안종 책가도를 갖고 운영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안종 책가도의 그 매력은 뭐겠습니까? 그 매력을 우선 따져봐야 될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마치 우리가 그 이 커튼이겠죠, 장막. 마치 영국 무대가 이렇게 열릴 때 장막이 커튼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뭐 장면이 짠하고 이렇게 나타나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어떤 극적인 표현을 위해서 이런 장막, 노란 장막을 휘장을 활용을 했고 그 안에는 또 이게 생뚱맞게 또 뭐가 여기 있냐면은 바로 정약용의 책들 그 목록이 있는 거예요. 정약용의 책들이 이것도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이제 수평 방향으로 쌓였는데 이게 수직 방향으로 놓고 또 정약용의 이런 그림들도 또는 정약용의 업적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중기가 있네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게 조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통과 전통의 연결, 전통과 전통의 언어의 연결, 현대 언어와 그 다음에 전통 언어의 연결 이런 것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 이거를 재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제가 강의 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걸 너무 막 현대화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그 전통에 기대서 우리가 현대를 그리는 의미가 퇴색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전통이 우리가 전통이라는 것에 이걸 기댔구나, 민나에 의지했구나라는 걸 알려줄 수 있게끔 그거를 너무 변형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기도 박물관에서 준비한 전시연계 특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안내 말씀드렸듯이 경기 별곡 민화 경기를 노래하다 특별전은 경기도 박물관 재개관 기념으로 마련된 전시입니다. 8월 4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좀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박물관들이 언제 문을 열게 될지 또 언제 문을 닫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일정 보시고 현장에 오셔서 지금 34명의 작가님들이 펼쳐낸 이 현대 민화와 또 경기도의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한 전시 관람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생중계에 참석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